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First 팀으로 이 대회에 참여한 박세준 트레이너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모델은 E2E 발넷과 MR 아규멘트라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모델을 같이 이용한 모델이고, 최종적인 심 스코어는 0.9858을 기록했습니다. 대회 시간 동안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일단 첫 번째는 주어진 메모리 리퀘어리먼트에서 E2E 발넷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다는 점. 두 번째는 이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할 때 굉장히 시스테매틱한 접근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된 에러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이 스무싱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봤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E2E 발넷, XPD넷, 딥제이슨스, 스윈 트랜스포머 이 네 가지 모델을 성능을 비교해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은 E2E 발넷이었습니다. GPU 메모리 요구 조건 때문에 E2E 발넷 크기를 무작정 키울 수는 없었는데요. 이 발넷 모델의 깊이와 너비가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변이라고 했을 때 그 두 곱이 대충 60 안팎에 해당하는 모델만 GPU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면적의 넓이를 가진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다양한 발넷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깊이가 6이고 너비가 13인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MR 아규멘트는 노이즈 스태틱시스를 보존할 수 있는 파랄 MRI 이미지에서의 아규멘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이 MR 아규멘트에서 아규멘테이션의 세기를 결정하는 함수값이 바로 이 스케줄 P라는 변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케줄 P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강한 강도로 아규멘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케줄 P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딜레이, 스트렝스, 로테이션, 쉐어링, 그리고 F폭 등 다양한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복잡한 함수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이 스케줄 P 함수값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 스케줄 컬큘레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값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으로 이 스케줄 P 값을 결정해본 결과, 시도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익스포넨셜 그래프가 인터섹트 할 때 그 두 개의 익스포넨셜 그래프의 더 큰 부분만을 이용해서 스케줄 전략을 만들었을 때 가장 높은 심 스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폭 30일 때 더 높은 기울기를 가진 익스포넨셜 그래프를 적용을 해서 더 강한 강도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시도해봤고 이때 유의미하게 로스가 더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MR 아규멘트를 적용할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자체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니 이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자체를 대회 종료 3일 전에 시작하게 됐고 가장 먼저 학습을 시작한 모델이 3일 내내 학습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련값에 도달하기 전에 대회가 종료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후회와 궁금증에 저희가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 모델의 몇 회폭 정도 더 학습을 시켜보았는데요. 이때 얻은 결과를 언급하는 것은 대회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더 학습을 시켰을 때 이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정도만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발생한 에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설명할 기법들은 최종 제출하는 모델에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데이터 어규멘테이션과 함께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시도하지 못하는 점들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스무싱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데 투자한 만큼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발표 자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단 저희가 에러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스무싱 프로블럼입니다. 다음 두 이미지를 비교하면 이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는 타겟 이미지와 다르게 이 미세한 구조들이 잘 표현되지 못하고 스무딩 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무딩 프로블럼을 해결해서 더 샤프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적용해본 모델은 바로 이 겐이었습니다. 이 겐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모듈을 이용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딩을 해서 겐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를 페어로 묶어서 입력으로 받는 컨디셔널 겐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파 이미지와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 페어와 그리고 그래파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 페어를 거짓과 참으로 분류해내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컨디셔널 겐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마지막 레이어인 시그모이드 레이어가 언제나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분류해야 되는 두 이미지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가지지 않는 웨절스테인 겐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봤는데, 이 경우에는 예상한 대로 세츄레이션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아래 그림이 바로 웨절스테인 겐의 로스를 나타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나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웨절스테인 겐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 결과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웨절스테인 로스를 처음부터 적용하기도 했지만 이 겐 로스가 없이 학습되어 있는 체크 포인트에서부터 웨절스테인 겐을 중간에 넣기 시작해서 학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체크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를 관찰해 봤는데요. 학습의 초반부 0회폭부터 5회폭 정도의 구간에서 이제 웨절스테인 로스를 넣기 시작했을 경우에는 웨절스테인 겐이 실제로 학습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습 초반에는 심지어 심 그레디언트가 없이 웨절스테인 로스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웨절스테인 겐이 수렴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오히려 주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학습의 후반부에 웨절스테인 로스를 적용시키기 시작했을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예 학습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가 너무 유사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발생한 문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겐과 다르게 이 경우는 제너레이터가 아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에 실패한 모드 콜랩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니라 더 복잡하고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는 익스프레시브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메모리 리퀘어먼트 때문에 이런 더 충분히 익스프레시브한 모델을 시도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스무징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외에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접근은 스무징 프로블럼이 어떤 입력되는 정보의 손실 때문에 발생한다는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된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K-스페이스 도메인과의 직접적인 에러 로스에 추가해보기도 했고, 그 다음 이 크롭된 이미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미세한 피처를 보관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길 수도 있기 때문에 크롭된 이미지가 아닌 전체 이미지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개선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노를 사용해서 모델을 개선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했을 때 단순한 이 툴 발명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성능의 개선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심스코어를 얻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개선 방안들이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시간이 더 많이 있었다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적용해서 조금 더 좋은 스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어프로치는 이 하프 프레시전을 이용해서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었는데, 이 플러징 포인트의 어떤 프레시전 문제 때문에 모델 자체가 학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큰 데이터를 이용하다 보니 GPU의 메모리 사이즈가 어떤 스코어를 결정하는 보틀넥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K-스페이스를 처리하는 모델보다는 또 메모리 사용량을 낮출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메모리 용량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회 시간이 부족한 점 때문에 충분히 완성도 높은 그런 모델을 학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회 동안 연구한 부분은 E2 반대과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0.9858의 심스코어를 얻었다는 점, 그리고 스무징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겐을 비롯한 다양한 모델들을 시도해보았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 폴스팀의 박세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감사 인사 정도만 하고 저희 팀의 수상 소감은 민기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재밌고 그리고 인공지능 실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던 이런 대회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가 다른 인공지능 대회에 비해서 정말 좋았던 점은 다른 대회들과는 다르게 주어진 데이터의 수학적인 성질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을 고려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실제 공학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다양한 공학적 문제 해결 경험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연습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실 텐데도 질문을 올리거나 메일을 보내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조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AI First 팀의 최민기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5등을 기록했는데요. 수상권에 들었다는 안도감과 내년에 다시 대회를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만큼 제 2달을 투자할 만큼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과 거기에 적용되는 딥러닝을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고 거기서 새로운 접근에 도전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E2E 버넷에 많은 시간을 할당해 다른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해보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시도했던 방법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기에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될 내년 참가자들 분께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초반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셔서 이런 아쉬움이 안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델의 아웃풋과 레이블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비록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군생활 중이라 시상식에는 참가할 수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 좋은 대회를 열어주신 교수님과 운영진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군 생활 2달을 잘 녹일 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참가자 여러분들도 좋은 경험과 후회 없는 대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